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거든요. 예. 어떤 칭찬해 주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먼저 예, 보시죠. 예. 김승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이렇게 볼 줄 몰랐죠? 우리 김승수 의원은 살아온 이력이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대구시 부시장도 하고 또 국회에 입성을 해서 행정과 정치 경험이 있는데 법안이든 예산을 심사할 때 저보다 훨씬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법안이 이게 잘못됐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을 저보다 훨씬 섬세하게 심사를 해주셔서 참 대단하신 의원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을 합니다. 항시 승승장구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더욱더 협치의 정신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의원님 화이팅! 이병훈 의원님, 칭찬해 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문재인 활동하면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여야 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중간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존경하고 저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또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승수 의원님께서 칭찬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초선이신데요. 공직생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인지 국회 입성하시고서 원내 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거기다가 재선 이상만 맡는다는 상임위 간사까지 맡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상임위 간사를 맡게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과분한 그 당직들을 맡았는데 아마 말씀하신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또 공직생활을 했고 또 제가 또 주로 근무했던 부처가 그 행정안전부, 과거에 또 행정자치부 이렇게 되는데 거기 근무하면서 중앙부처의 또 업무를 또 경험을 했고 또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경상북도와 또 대구시 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을 또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공직생활을 한 그 공직자들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법률이라든지 정책들을 입안하거나 또 심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아마 당에서 그런 중요한 그 직책들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말투나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 굉장히 온화하신데 일을 추진하실 때는 안 그러신가 봐요. 별명이 거침없는 혁신 탱크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붙여진 별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30년 공직 생활하면서 또 상당 부분을 정부 혁신 또 정부 개혁 이런 쪽 분야에 근무를 했고요. 그럼 또 이게 사실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 직원들을 조직에서 대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부드럽게 제가 이제 큰 소리는 안 내는 그런 스타일인데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용납을 못하는 그런 또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하고자 하면은 또 가감하게 뭐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마는 그런 그 스타일을 보면서 그렇게 혁신 탱크라고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탱크 의원님의 이런 추진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하는 국민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예. 그분과의 인터뷰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예. 화면을 만나보시죠. 늘 놀이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웃 주민과 거기 약속 장소도 만들고
뭐 자전거도 타고 참 시설을 많이 예쁘게 해놨습니다. 지금 팔거천이. 예. 팔거천에서 이렇게 양쪽에 이쪽에 있는 주민과 저쪽에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야 되고 많이 비가 오면 더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리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딱 해결해 주셔서 속이 확 뚫린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마음입니다. 네. 팔거천 인도교 건설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팔거천의 인도교를 건설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우리 지역에 팔거천이라는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주민들이 또 인근에 큰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또 거기를 다니는 그 주민들이 있는데 팔거천이 이제 거기를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하는데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팔거천을 횡단하는 인도교, 우리 보도교라고도 하는데 그 다리를 좀 놓자 이런 그 의견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제기가 돼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팔거천에 인도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동안 이게 건설 추진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추진을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이제 그 사업비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단이 돼가지고 처음에 받았던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태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추가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서 이게 추진을 하게 되었죠. 의원님 덕분에 이제 많은 지역민들이 더 편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에 대구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구 북구 관내동 9개를 돌면서 릴레이 의정 보고회를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총 참여 인원이 거의 3천여 명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이제 보고회를 매년 가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21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그 의정 보고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그런 사회적 거리 제한이 완화되고 의정 보고회를 하게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좀 주민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민들하고 이 거리감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씀 모처럼 의정 보고회인데 또 주민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 관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전 동을 다 돌아가면서 의정 보고회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좀 막상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셨고 또 그동안 또 직접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또 좀 안타까워했던 부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좀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이 면대면을 만나서 대화하는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원님의 법안 발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죠. 없이 차곡차곡 머릿속 그림처럼 하루가 이것은 쇼 한바탕 꿈 오늘 보여주니까 이것은 쇼. 해외에서 소위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한 뮤지컬들은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서 만든 작품들이고 우리 창작 뮤지컬은 그렇게 많은 제작비를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제작자가 다 안을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비 규모가 지금으로서는 작을 수밖에 없죠. 참수 죽음 이혼 참수 불쌍한 울세를 위해서 그동안 공연이라는 장르 안에 뮤지컬이 법적으로 자기 자리를 못 갖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연극, 무용, 음악 이런 것들만 있지 뮤지컬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공연법 안에. 그런데 거기에 뮤지컬을 집어넣은 그런 공연법의 개정도 김승수 의원이 지난해 발의를 하고 개정을 시켜주셨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이제 그런 서로 간의 교감을 바탕으로 이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승수 의원의 노력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 산업진흥법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근 20년 사이에 뮤지컬 산업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해서 그렇죠. 이제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세계 4대 뮤지컬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시장으로 뮤지컬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친숙한 그 장르지만 법에서는 그동안 공연법에 연극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공연법에서 재작년에 저희가 별도 장르로 뮤지컬을 뽑아냈고, 그래서 이제 뮤지컬에 대한 또 관심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뮤지컬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재정법을 별도로 이제 제가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뮤지컬 산업 진흥 법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국 영화가 보면 최근에 뭐 이렇게 아카데미 상도 받고 여러 가지 보면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가지고 맞습니다. 곽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거 영화산업진흥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힘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뮤지컬이 이제 세계 우리 4대 뮤지컬 강국이 됐는데 더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뮤지컬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법이 이제 뮤지컬 산업진흥법인데 뭐 크게 보면 한 5년 주기로 정부에서 뮤지컬 산업 진흥 계획을 세우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뮤지컬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또 뮤지컬 산업 또 뮤지컬을 이제 외국에 이렇게 수출할 때 그것과 관련된 그 지원들을 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그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진흥기관을 또 만드는 것 이런 내용들이 지금 뮤지컬 산업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뮤지컬 외에도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문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되고 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K 콘텐츠 산업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곽강을 받고 있고 네. 또 이런 그 K 콘텐츠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저작권 보호. 그러니까 이제 불법 복제해서 유통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뮤지컬 산업이 받아들여야 될 그 매출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그런 불법 유통 쪽으로 이렇게 엉뚱한 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는 좀 우리가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저작권 보호를 좀 국가에서 이렇게 좀 책임지고 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앞에 문화 강국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큰 것 같아서 문화 강국이 곧 대한민국 국력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문화에 신경을 써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우리나라가 K 콘텐츠 강국으로 더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네. 그럼 이제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고 싶으신 일이라던가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쳐야겠다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면 제가 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 보호부터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국가에서 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정책적인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좀 역점을 두고자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지방소멸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지역 출신이고 또 대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고 대구도 사실은 대도시지만 상당히 지금 그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도시인데 이런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좀 균형 있는 문화 혜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남은 의정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이 마음속에 계획하신 일들 잘 진행되기를 저도 의원님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을 칭찬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마음속에 이 의원을 추천해야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예,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예, 제가 추천하실 분은 우리 대구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인연을 맺고 있는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우리 이형석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의원님입니다. 이형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